예. 예. 이 시간 안에 수많은 사람이 생활하잖아요. 하다못해 1년 상황이 예. 그래서 저는요, 궁금증이 나서 저도 자꾸 임상을 해봤어요. 어떻게 해봤냐면은, 이 책에도 이건희와 똑같은 사주가 수십 명일 건데 다 기름진 건 아니냐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저는 아니다고 단정을 내려요. 왜냐면은 제가 개인적으로 제 아들을 낳을 때 88년도생인데 12월 14일생인데 그 조그만 병원에서 그날 하여튼 12명이 태어났어요. 바글바글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그 다음날 우리 자식님이 태어날 때 하루 종일 오전에 1시간짜리 두 놈만 태어나고 아무도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래 그 산부인과 간호사가 우리 집사람 친구였는데 저녁에 오더니 아이고 어제는 바쁘더니 오늘 이렇게 한가 해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공부를 하고 나중에 좀 뒤져봤더니 우리 자식이 3시간 이후에 태어났으면 소위에서 대통령감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흔한 존재가 아니니까 그 시간에 없었겠구나. 그랬더니 전국은 어떨까 하는 의문점이 생겨서 제가 그 다음에 몇 개월 후에요. 이제 날짜를 잡아갖고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좀 의뢰를 했어요. 요 시간에 나오는 사람 체크를 해달라고. 저 유치원 동생도 경험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 상대로 해서 놀랍게도 그 시간에 2시간에 아무도 안 태어났다는 사실을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난 때 다르게 태어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좀 아쉽지만은요, 제 경험은 이 시간 2시간 단위에 수많은 사람이 태어났고 이렇게 태어났다고 하면은 이 시간에 태어난 사람은 고만고만할 거다. 행복할 거다라는 얘기죠. 왜냐면 주위에 요 시간에 태어난 숫자만큼 내 주변에 울타리가 되는 거고 백그라운드가 되는 거니까 우리가 평범하게 행복하게 산다는 것은 주변에 친구들도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 행복한데 이런 사람은 애롭죠. 그렇죠? 애롭기 때문에 그 자리도 애로운 자리가 될 거다. 대통령 태어나는 시간에는 아무도 안 태어날 거다 하는 사실을 전 개인적으로 임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제 책에도 그런 얘기 썼어요. 전국을 다 뒤질 수는 없지만은 이러지 않겠느냐. 그럼 제가 오랫동안 지금 현재 경험을 하고 있는데 세종대왕이라든가 특별한 사주들을 여태까지 본 적이 없어요. 태어나지 않았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거 갖고 다라고 얘기했으면 없지만 개인적으로는 하늘에서 질서를 잡아주는구나. 얼마나 무서운 현실이냐면 제가 인상한 것 중에요. 어머니가 그 하랑일수에 장자가극이다. 장자가극이다. 큰아들은 다 이룬다. 차자다무수다. 작은아들은 목숨이 짧다는 얘기가 들어있는데 엄마 사주에. 근데 저한테 아주 오래전 얘기입니다. 홍성에서 오신 분인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얘 작은 놈은요 10에 12시에 잡았는데 4시에 낳았어요. 그 4시에 낳게 된 계기가 홍성이 조그만 병원인데 12시에 날짜 잡아서 수술하러 올라갔는데 갑자기 앰뷸런스가 급한 환자를 싣고 와서 밀려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2시에 이제 자기 차례가 돼서 올라왔는데 또 급한 환자를 싣고 왔어요. 그 조그만 시골 병원에 의사가 지금 급한 환자를 살려야지 지금 편하게 지금 시간 아직 뱃속에서 안전하게 있는 아이를 수술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4시에 낳았대요. 4시에 낳았는데 그 난 아이가 제가 이거 너무 끔찍한 예를 들은 것 같은데요. 그 아이가 수산만원이 들어있어요. 목숨을 계산했더니 멀리 갈 수가 없다고. 엄마 운명에 이렇게 들어있는데 실제 그 시간을 누가 잡아줬어요? 자기는 12시에 나려고 준비를 했는데 하늘에서 조종을 해서 밀려서 4시에 났는데 저렇게 돼서 그 엄마는 모르고 저 혼자 끔찍하다는 생각을 갖고 그냥 묻어두고 있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런 얘기가 의외로 좀 있죠.
참 이번에 또 이제 제가 임상을 해본 것 중에 이번에 로봇 영재 있죠. 로봇 영재. 로봇 영재 그 부산아이인데 로봇 아이 영재 아버지 친구가 제 처남이에요. 와갖고 그날 저녁에 그 아들에 대한 얘기를 쭉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매형 얘도 운명일까요? 그래 한번 찾아보자 해갖고 찾아봤는데 들어있더라고요. 그 아이가 1991년도 4월 1일생인데 제가 술시로 찾았어요. 술시로 찾았는데 91년도가 신미년이에요. 신미년. 근데 4월달이 양력으로 4월이니까 신묘가 돼요. 그날이 신축이 됐어요. 무술시가 됐어요. 근데 지금 이제 기축 대운이에요. 이 미라는 글자가 그 반도체 관계 뭐 이런 거 전자 뭐 이런 기운이고 이제 건축 자재 이런 기운이고 뭐 이러거든요. 이 묘라는 글자가 손목이에요. 손목, 손재주. 아주 그냥 이게 손을 막 잘 놀리는 기운. 그 다음에 요 세고치는 로봇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축술미 사년살이라는 형살이 있는데 축이라는 글자가 신금, 금의 창고인데요. 지금 운이 창고에 이렇게 들어갔어요. 묻힌다는 얘기인데 이번 달에 기축월이잖아요. 이 사주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하랑이수상으로 기신화되다. 기회가 오히려 화를 크게 만든다. 자장자월 스스로 내 잘난 곳에서 스스로 웅촌매지는 걸 만나고 화가 커서 이겨낼 수가 없고 대를 이어갈 수가 없다고 들어있어요. 불행한 일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럼 안다고 사실 방법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부모들은 굉장히 안쓰럽고 하는데 저도 이걸 보면서 우리가 해석하는 걸 봤을 때 절대 좋다고 얘기할 수가 없고 지금 현재 굴 속에 들어가 터널 속에 갇히는 거고 묻히는 운인데 하랑이수상으로 그렇게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예들 뭐 김호중 씨 같은 사람도 운명적으로 그대로 들어있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특징적인 모습이 다 서양 사람도 그대로 들어있는 걸 좀 확인을 했어요. 그 오인이의 그 뭐 마지막 일세 하신 양반이 태어난 해가 술년, 이 술이라는 글자가 가을, 이 낙엽이 지는 술달이거든요. 태어난 해가 술년에 태어났고 뭐 달도 그렇고 죽은 해도 술년에 죽어서 어떤 특징적으로 박목월 시인 보면은 목월인데 뭐 이렇게 을류라고 하는 게 이게 목이고 이게 또 달로 봐요. 응? 그러니까 뭔가 그 사람 운명에 이렇게 우리가 대표성, 그 사람의 닉네임처럼 들려지는 걸 보면은 운명적으로 꼭 드러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걸 보면서 억지로 되는 게 아니다 하는 생각을 좀 하죠. 글쎄요, 통일, 저는 그렇게 너무 그냥 거대 담론 같은 것은 잘 모르고요. 그냥 단지 우리나라 국군이 분명하게 좀 좋아지고 있는데 6.25 때 운과 6.25 끝나고 1954년서부터 이제 우리나라를 이제 가빈 축인 간방이라고 해서 이제 이 동북쪽을 우리나라 기운으로 가빈방으로 얘기를 해서 늘 그냥 우리나라가 가빈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경이라는 글자가 오면은 경이라는 글자가 오면 갑경충 해서 늘 어지럼이 있었다. 그래서 역사를 보면은 1910년 한일합방 하던 애가 경술년이었고 1950년 경인년이었고 방수사태는 애가 경신년이었고 작년 올해가 또 경인년이고
뭐 이런 하여튼 경자만 오면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데 이제 그 황급경세에서 얘기는 원의 운세라고 해서 30년 주기로 우리 시간 2시간씩 바뀌는 걸로 보면 지금 그 6.25 때가 임신대운이었었어요. 그 다음에 계유대운이 오고 갑술대운이 오고 의뢰대운이 와서 1954년도에 끝나고 이게 1984년도에 끝나고 1914년도에 끝나고 이제 이렇게 1944년이 아니 2044년에 이렇게 끝나는데 6.25 때 이렇게 이 글자가 오면 또 세부치예요. 엉뚱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54년 지나면서 계유라는 글자가 오면은 인수라고 그래갖고 이게 뭐 여러 가지 헤이팅을 받고 잘 다듬어주고 이 나무가 자라려면은 잘 다듬어줘야 되는 역할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글자가 우리나라 부군을 뒷받침해 주는 건데 앞으로 우리 갑술 의뢰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 나무가 자라는데 좋은 환경이 되죠. 좋은 환경이 되니까 우리나라가 여러모로 세계와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할 수도 있고 이 튼튼해져 가니까. 근데 지리적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그 남북이 갈리고 있는데 그 이유로 봤을 때도 오히려 유리한 어떤 그 근거가 있다. 앞으로 남북이 통일되는 이 휴전선이 하나의 태극으로 보고 있거든요. 하나의 태극으로. 그래서 백두산 여기가 물의 근원지고 백록담이 불의 근원지로 보는데 이 태극이 무국으로 변하는 게 바로 통일인데 이 통일은 무력 통일이라든가 무슨 뭐 이제 촉각 통일 이런 게 아니고 서로 연방제도로 해서 서로 합의의 통일을 할 거다 그런 얘기를 우리 선생님 같은 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길게 봤을 때 유일한 세계에서 남아있는 유일한 남북 대지국가인데 이게 바로 태국의 모양 이치가 그대로 숨어 있고 그래서 언젠가는 시간이 흘러가면 이게 변화되면 통일이 되는 건데 그 통일이 됐을 때는 지금 우리나라가 한류를 세계에 수출하고 있고 뭐 아주 뭐 활발한 활동을 하는 그것도 바로 뭐 지정학적으로 우리나라가 동방에 해 뜨는 나라이기도 하고 이런 그 기운 지금 이제 마지막 소용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파워풀하게 나가고 있는 거다 그런 얘기를 해서 이제 갑술 의뢰 운이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긴 되는데 뭐 지금 당장 빨리 된다고 해서 유리한 것만도 아니고요. 더 곤란스럽고 어려운 지경을 가지 않을 거다. 그래서 중국과 일본 사이에 우리가 지정학적으로 유리한 입장으로 어떤 강점을 살려가면은 더 유리하게 발전하고 세계의 진짜 중심으로 될 수 있다는 얘기는 뭐 주역을 공부하신 분들이면 되게 하는 얘기죠. 그래서 당장 지금 이제 통일이 얹을 거다 하는 너무 제가 그 뭐 일천한지 공부 갖고 얘기 드리면 좀 아쉬운데.